오늘 그렇다면 권은희 후보 얘기를 한번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채널A 뉴스탑 10 팀의 신용을 걸고 저희가 가급적 그 마음을 읽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늘 시작하지만요, 늘 이런 익숙한 음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수지 큐 음악 들으셨죠? 수상한 직격 인터뷰 큐.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는데 어쨌건 가볍게 좀 접근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만 가상 인터뷰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은희 과장님 지금 나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출마하셨습니까? 왜냐면요. 내가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물론 법원은 1, 2심 모두 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법원은 경찰관 17명의 주장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사람들 현직 경찰입니다. 충분히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고향도 계급도 다른 17명이 어떻게 사전에 입을 맞추냐고 말하죠. 그러고도 남습니다. 난 내부 고발자입니다. 고위층 고발했다고요. 사법시험 치고 경찰에 들어와 모든 걸 걸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자리를 걸고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게 허위 증언이라고요? 내가 왜 거짓을 말합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법원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방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죄 났거든요. 왜 그런지 과연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억울했어도, 아무리 화가 났어도 내 주장의 진정성을 위해서 고사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쳐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런 양심적인 단체에서만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김용판 무죄가 나니까 법원 판결문에 맞서는 게 겁이 나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모든 정치인이 그러거든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결국 권은희 후보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걸어온 길은 진실의 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 때입니다. 내 목, 내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정치할 생각 없었어요. 기자들에게 그렇다고 설명한 건 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가 나를 설득했고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뜻이 숭고한데요. 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반대가 이렇게 많은 거죠? 뭐 여당 비판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2012년 김용민 효과란 말 있는 것처럼 선거 결과 확 나빠지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 제 뜻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야당에서도 개파의 생각이 달라서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광주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정치를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도 경고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로 내게 뒤집어 씌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다가 보수층 유권자 결집시켜주는 거 아니냐고 한다는데요. 그건 새누리당 이야기니까 내가 말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자, 일단 새누리당 생각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반응 안 주셨는데요. 자, 세 분들 패널들이 쭉 한번 들어보셨는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하태원 차장부터 하나씩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시죠. 네. 어떻습니까? 전 요겁니다. 네, 이건 아니죠. 네. 첫 번째 네.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본인의 1, 2심 판단에 대해서 네.
법원의 판단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굉장히 도전적인 저는 발언이라 생각하고요. 네. 본인들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정의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리한 판결 나올 경우에 항상 이렇게 야 이거 사법부 죽었다. 네. 사법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욱 팀장 어떠세요? 네, 저는 좀 이렇게 놀라는 네. 뼈청을 골라봤는데요. 입이 떡 벌어진 네. 아이콘을 선택하셨네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가상 네. 인터뷰이긴 하지만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다. 네. 근데 김한길 대표가 설득을 하면서 뜻을 좀 펼치기로 했다 그러는데 네. 아 정치라는 게 열흘 정도 생각하면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과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더 깊이 생각을 오래 해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리얼리 그러니까 네,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사실 현명한 광주의 유권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네. 저는 광주에 살지 않습니다만 제가 유권자라면 과연 권은희 과장의 말에 네. 10%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네. 아까 다른 패널들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어떻게 10일 만에 이렇게 정치 출마의 네. 뜻을 밝힐 수가 있고 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이 네. 그렇게 사법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까 이런 면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얼리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그 권은희 후보가 답답해하는 것은 나는 진실을 봤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죠. 난 그것을 고발했을 뿐인데 왜 저 사람이 무죄가 나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저희가 권은희 과장이 얘기했던, 권은희 후보가 얘기했던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김용판 서울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핵심 주장을 내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얘기는 네. 압수수색.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움직였는데 네. 서울경찰청장이 전화를 해서 네.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 이건 네. 명백한 외압이다. 네. 압수수색을 방해한 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특수 분석 부분. 네. 국정원 직원 아이디와 닉네임을 빼고 분석해 네. 보내왔다. 그래서 자기가 항의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외압, 수사 축소 의혹, 정권 차원의 네. 어떤 그 부정선거의 의지 이런 부분을 주장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이때가 대선 한 닷새 전, 일주일 전 얘기거든요. 그렇죠. 12월 10일 상황, 12월 그렇죠. 11일 상황이죠. 네.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가 뭐가 딱딱 나올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장이 오후 3시에 나한테 정확하게 2시 58분이죠. 전화해서 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검색해봐서 댓글을 얼마나 악성으로 그 국정원 직원들이 달았는지 봐야 되는데 너무 설렁설렁하더라. 그래서 키워드를 박근혜, 문재인 뭐 이런 식 한 네 가지로 압축했기 때문에 저런 거 네. 할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근데 사실은 네. 네. 그렇다면요, 작년 여름 국정조사 기억하십니까? 국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국정원 직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블라인드까지 쳐가면서 했던 그 당시 상황인데요. 당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김용판 청장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이죠.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하셨고요. 통화를 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청에서 키워드를 줄여달라고 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고통을 저와 저희 수사팀이 많이 느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주변에서 수사가 잘 진행되는 것을 막는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당당하게 밝혔고 많은 분들이 야, 참 용기 있다. 자기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 저렇게 수사 방해를 했다고 직격탄을 날리는 건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평가까지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올 2월 달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죠. 맞습니다. 예, 네.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네. 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주장과 달리 이미 당일 오전에 네. 경찰청 차원에서 압수수색 관련 당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무리가 있다. 이런 지시가 오전에 이미 내려갔고요. 그럴 경우에 권은희 수사과장의 주장대로 오후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굳이 전화를 해서 이 압수수색 하지 마라. 이렇게 외압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17명의 경찰관의 진술이 일관돼 있고요. 권은희 수사과장만 유독 다른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그 수사 네, 압수수색하지 외압이고. 말라는 외압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두 번째 주장이 그거죠. 서울경찰청 분석팀이 그 하드디스크, 그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를 다 분석을 해놓고 정작 수서경찰서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것들을 뺀 껍데기 자료만 넘겨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은희 전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2차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받아와서 분석을 자정부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에 보면 법원은 또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 하드디스크를 받아서 보니까 네. 실제로 권인희 과장이 처음에 받았을 때 이미 패스워드와 아이디 그런 네. 것들이 대화명들이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은 즉 권인희 과장이 그게 있는데 본인이 확인을 못한 거죠. 네. 몰랐던 거고 또 권인희 과장의 말만 믿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서울경찰청에서 보냈을 때 이미 아이디와 패스워드 모든 게 다 있었는데 마치 네. 일부러 방해를 하려고 그거를 빼고 준 것 마냥 거짓 진술을 한 결과가 돼버린 셈입니다. 네. 자, 판결문에 보면요. 권은희 과장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무시했고 더 나쁜 거는 검찰이 이런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소장에 넣었다가 판사한테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럼 그거 빼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공소장 변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위증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권은희 전 과장이 위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법원 쪽에서도 권은희 전 과장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위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왜 그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판사도 직접 권은희 전 과장의 이야기를 진술을 들었을 때 권은희 전 과장 본인도 네. 기존에 자신이 하는 내용을 네. 완벽하게 사실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사실 법원에서의 위증 혐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 진술을 일부러 하는 경우에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판사가 들어봐도 네. 권은희 전 과장은 네. 본인이 워낙 확신을 하고 워낙 진실로 믿으면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떤 의도를 갖고 위증을 했다라고 혐의를 적용시키기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법원에서 지켜본 기자들, 네. 평소에 권은희 과장을 좀 알고 있는 기자들도 네.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보면 듣고 본 결과 저건 진짜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다. 네. 기자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네. 위증죄가 성립 안 된다는 뭐 것으로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판사가 봤을 때 네. 본인이 네. 워낙 한쪽으로만 딱 정해서 그렇게 믿는다면 네. 네. 그것을 또 어떻게 위증이 했다. 일부러 넌 고의로 위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위증죄에 대한 그 조항이 그런가 보죠. 실제 내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얘기할 때 위증이 형성되는데 법관들이나 이게 법조인들이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권은희 과장이 너무 사실과 다른 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확신을 하고 믿기 때문에 위증을 의율하기 참 쉽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변호인들도 얘기하고 또 현장의 법조 기자들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7월 30일까지는 2주 이상 남아있고 보름 이상 거의 3주 가까이 남아있는데 네. 과연 권은희 과장 공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그건 정말 민심의 향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